그 구매 대행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쨌든 돈에 직결돼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솔직히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상품 등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 쇼핑몰에 좀 투자하는 시간이랑 매출이랑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예전부터 이제 교육을 해왔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 매출은 다 제각각이에요. 이제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매출이 잘 나오다가 이제 또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계절은 계속 바뀌고 뭐 상품은 계속 이제 새로운 상품도 나오고 판매할 상품 아이템들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얼마큼 어떻게 많이 등록을 하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소싱해서 등록하는지 어쨌든 판매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도 조금 가공도 해주고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는지 뭐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주문이 들어온 상품에 뭐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쉽게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대표 이미지를 좀 더 예쁘게 가공을 한다든지 뭐 옵션도 선택이 더 편하게끔 이렇게 가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매출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과 상품 등록하는 것과 매출은 비례한다. 그리고 제가 뭐 뒤에서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 상품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입이 됐는데 구매가 안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가지고 뭐 상세 페이지를 조금 가공을 하고 뭐 대표 이미지도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강의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픈 마켓별 특징을 일단 알아야 그래야 입점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떤 마켓에 입점을 해서 내가 운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켓별 특징하고 좀 수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이제 대중적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하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제일 좋은 게 수수료가 저렴해요. 다른 오픈마켓보다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편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이제 수수료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정산도 빨라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기 때문에 전 처음에 이제 운영하실 때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이제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쇼핑몰 운영을 하실 때 처음부터 좀 어려운 마켓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이제 금방 지치거나 이제 재미도 못 붙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수료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정산도 빠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운영하실 때 좀 쉽게 재미를 붙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정산이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 다른 마켓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등록할 수 있는 수량이 그 정해져 있는 데들도 있어요. 마켓별로 그런 정책이 다 다른데 스마트 스토어는 하루에 등록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10,000개를 다 채워도 된다. 그 최대 등록 가능한 상품 수량이 보통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면 처음에는 10,000건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파워 등급 이하는 10,000건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운영을 하시면서 3개월 누적 합산 판매 건수가 300건 이상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8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파워 등급이 되는데 파워 등급이 되면 이제 5만 건까지 상품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저 지금 10,000건이랑 5만 건이 그 등록 수량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 정산 주기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정산 주기가 되게 빨라요. 이제 고객이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누르면 다음날 바로 정산이 되는데 만약에 구매 확정을 안 누른다고 해도 배송 추적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운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집화 처리가 되고 배송 완료 처리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배송 완료 후 고객이 구매 확정을 안 눌러도 8일 뒤에 자동 구매 확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송장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해외 송장 번호를 넣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배송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외는 발송 처리일 기준 45일 뒤에 정산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배송 대행지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다 이제 국내 운송장 번호가 나오니까 그걸 입력을 해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다 그 배송 완료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객이 구매 확정을 안 눌러도 배송 완료 후 8일 뒤에는 정산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자체적으로 빠른 정산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조건 이상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직전 3개월 연속 거래건 20건 이상, 반품률 20% 미만만 되면 이제 빠른 정산이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빠른 정산은 집화 처리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도 나중에 알아두셨다가 이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엔로직 프로그램에서 이게 11번가 글로벌만 이제 입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동이 가능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번가는 그 하루에 등록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00건까지만 등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대 등록 가능한 상품 수량은 처음에 신규 판매자는 5등급일 때는 5,000건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등급 이상이 됐을 때 10,000건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수료 부분도 아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비교해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보통 평균 4%거든요. 해외 직구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13%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배송비는 별도로 3%의 수수료가 또 발생이 돼요. 그리고 빠른 정산도 이제 11번가에 있는데, 오늘 배송 상품만 이행률 99% 만족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산 주기도 이제 11번가도 이렇게 느린 편은 아니에요. 그 구매 확정하고 이 영업일 뒤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느린 편은 아니고, 자동 구매 확정도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와 동일하게 배송 정보가 확인하면은 배송 완료 후 8일 뒤에 자동 구매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배송 정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송 완료 후 29일 뒤에 정산이 된다. 그 11번가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이제 4등급 조건, 그러니까 5등급 신규 판매자에서 4등급이 되려면 매월 1일에 판매 신용 점수 30점 이상의 판매 금액 500만원 이상이면은 이제 4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이제 하시는 셀러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됐다 하면 그때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처음부터 쿠팡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시는데,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을 보면, 쿠팡도 하루에 등록 가능한 상품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옵션 기준 5,000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옷이나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다 있잖아요. 뭐 스몰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움 사이즈가 있을 거고, 라지, 엑스라지, 이것만 해도 지금 사이즈가 4개인데, 만약에 하얀색 옷이라고 할게요. 하얀색 옷 하나만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이 쿠팡에서 이 그 등록 가능한 상품 수량을 기준을 매기는 거는 스몰의 흰색 하나, 미디움의 흰색 하나, 라지의 흰색 하나, 엑스라지의 흰색 하나, 이것만 4개죠. 네. 같은 상품이라도 옵션별로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5,000건이 됐을 때는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품 등록이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많은 경우에는 한 200건, 내가 200개 상품밖에 안 올렸는데 상품 등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쿠팡 자체적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옵션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에 최대 등록 가능한 상품 수량은 그 3개월 동안 월 8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10,000건까지 상품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3개월 동안 월 8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는 25,000건까지 그 등록이 가능하고, 3개월 월 2천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5만건까지 상품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3개월 월 4천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이 됐으면 이제 상품 등록 수량엔 제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보통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 정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런 이 수수료 제외하고 별도로 월 매출 100만원 이상이 되면은 월 1회 55,000원 이용료가 또 발생이 돼요. 이건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용료고, 그리고 요게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예전 그냥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 외국어만 있으면 상품 등록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외국어가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뭐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외국어의 비중이에요. 비중이 너무 많으면 등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 쿠팡 고객센터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꼭 상세 페이지에 외국어가 진짜 뭐 하나나 몇 개가 들어가 있으면 다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비중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미지 번역도 가능하니까
번역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요. 쿠팡은 이제 주정산이랑 월정산이 있는데, 그 주정산일 경우에 70%, 그다음 30%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정산이 돼요. 그 구매 확정 되고 해당 주 일요일 기준으로 그 15일 뒤에 70%가 정산이 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 날 30%가 정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두 번 나눠서 들어오고, 그 월정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달 구매 확정 건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 15일 뒤에 이제 다 정산이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큰 리스크가 이제 구매 대행일 경우, 그 다음에 판매가가 5만원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수동회수일 경우, 이거는 이 상품이 배송 중이던,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는 중이던, 고객이 만약에 반품이나 취소 처리를 하면은 이거 그냥 자동 환불돼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 중이나 이럴 때 고객이 취소나 뭐 환불 처리를 하면, 반품 처리를 하면은 이제 판매자가 그거를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쿠팡은 5만원 미만인 상품에 대해서 구매 대행일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재고에 대한 좀 이제 리스크도 있기도 하고, 이게 쿠팡에서 그런 이제 반품권에 대해서 이제 뭐 소명하면은 어느 정도 그 처리는 가능하긴 한데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리스크가 좀 있어서 쿠팡은 좀 어느 정도 구매 대행을 조금 해 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구매자 포커스가 좀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쓰는 사람들은 많아서 확실히 메리트는 있지만, 이제 구매 대행으로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사입이나 이런 쪽으로 하실 때는 뭐 로켓 쪽이나, 이제 로켓 쪽도 이제 수수료가 조금 세긴 하지만 그 로켓 쪽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매출을 잘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마켓하고 옥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마켓하고 옥션은 이제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고 지금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회원가입을 해도 같은 아이디로 다 이제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그 지마켓하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등록 가능 상품 수량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최대로 등록 가능한 상품 수량은 3개월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5,000건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3개월 동안 이제 평균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이제 10,000건까지 상품 등록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평균 7%에서 15% 정도 발생이 된다. 지금 이제 지마켓하고 옥션이 뭐 2.0 나오기도 하고 이제 사이트가 좀 개편되고 하기도 했지만, 이제 판매자 가입 절차가 좀 번거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신규로 신청해서 발급받고 가입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 식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원에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이제 사업자 이제 그 확인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서 인증을 해주면 그때 이제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글로벌 판매자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승인까지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된다. 정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마켓하고 옥션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 정산 보면 이제 구매 확정은 구매 확정 후 이제 그 하루 뒤에 정산이 되고, 자동 구매 확정 같은 경우에는 배송 완료 후 이제 8일 뒤에 정산이 된다. 그래서 정산도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마켓을 여러 개 운영을 하실 때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 그리고 11번가 이 정도 처음에 운영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켓별 특징을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 네이버는 한 4% 정도,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 그 다음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이 되면 55,000원에 이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11번가는 평균 한 13% 정도, 지마켓 옥션은 평균 7에서 15% 정도 발생이 되고, 이제 상품 등록 수량 같은 경우에는 쿠팡은 이제 최대치 제한이 없어요. 매출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최대치 제한이 없고, 하루 등록 가능한 수량은 이제 옵션별 5,000건이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5만 건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저것도 매출별로 상이에요. 3개월 누적 합산 매출로 이제 기준이 달라지고, 그 하루 등록 가능한 상품 등록 수량 제한이 없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도 이제 최대 10,000건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하루 1일 이제 등록 가능 수량은 제한이 없다. 11번가는 이제 최대 등록 가능 수량은 10,000건, 그 다음에 하루 500건까지만 등록이 가능해요. 정산 주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구매 확정 후 1일, 그 다음에 자동 구매 확정은 배송 완료 후 8일.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구매 확정하면은 다음날 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구매 확정을 안 누르게 되면 배송 완료 후 8일 뒤에 정산이 된다. 그리고 11번가는 이제 고객이 구매 확정한 다음에 2일 뒤에 정산이 되고, 이제 고객 구매 확정을 안 하게 되면 배송 완료 후 8일 뒤에 정산이 돼요.